우리의 처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때때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듣는 경우가 있다. 하필이면 오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을까? 해방 뒤 혼란, 남북의 분단, 6.25 전쟁, 4.19 혁명 등을 겪는 어려운 시기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나마 정돈되고 안정된 사회에 태어났다면 모르겠는데 뼈에 사무친 빈곤, 무지와 무질서를 벗어나지 못한 현실, 기성세대로부터는 아무것도 내려받지 못한 젊은이들의 처지란 너무나 따분하지 않은가. 윤리적 전통이 있는 것도 아니며 마음 놓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현실도 못 되며 우리 것이란 아무것도 주어진 바가 없지 않은가. 어떻게 선진국가의 젊은이들과 경쟁을 하려는 것인가 등등의 얘기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도 아니다. 우리들은 과거 40년 동안 나라다운 나라, 민족다운 민족의 구실을 못 다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를 자랑 삼기보다는 솔직히 과거가 부끄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대해 불만을 품는 것도 있을 법한 일이다. 아무것도 물려받은 것이 없다는 얘기가 옳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도 후배들에게 물려줄 아무것도 없음을 자인한다. 생각하면 부끄러움이 앞설 뿐이다. 어째서 이런 환경과 처지에 놓여졌는가를 따지고 누군가에게 원망해보고 싶은 생각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나는 요사이 이러한 생각을 조금씩 고쳐가고 있다. 왜 그런가? 만일 우리가 소위 선진국가라고 부르는 몇 나라들과 우리를 비교해 볼 때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수 있어도 세계적으로 수없이 흩어져 있는 불행하고 가난한 나라들을 살펴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자신의 처지를 감사해야 할 것도 같다. 암흑과 미개가 그대로 도사리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10억 가까운 인구를 헤아리고 있는 인도 지역,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 중공의 현실 등을 살펴본다면 아직도 우리는 고마운 위치에 머물고 있으며 인구의 비율로 따져본데도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의 수가 행복한 사람들의 수보다는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들을 다녀보라. 우리만큼 기후가 알맞고 풍토가 아름답고 경치가 좋으며 단일 민족이 오손도손 즐겁게 살만한 나라가 어디 그리 흔한가. 남쪽의 다도해는 가꾸기만 한다면 세계 공원으로 꾸며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동해안 일대는 그대로 수려한 공원지대가 아닌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추위도 없는가 하면 인간들을 게으르고 무능하게 만들 정도의 더위도 없는 국토에 살고 있다. 사람들은 그러나 역사적 조건이 좋지 못했다고 말한다. 최근 사반세기의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가고 말한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라.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비극을 겪었던 서독, 이스라엘, 그리고 일본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빨랐고 잘 사는 나라들이 되어 있지 않은가. 서독의 현실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다. 전쟁 뒤 아무것도 남겨진 바가 없지 않았는가. 이스라엘은 아무 자원도 없는 사막지대에서 낙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몇 해 전 한 일본인은 전쟁 직후 한 주일에 쌀밥 한 번 먹기가 어려웠고 교통이 두절되어 사무실에서 일주일간씩 자면서 고생한 덕택으로 오늘은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젊은 친구들은 무슨 불만이 있어 야단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역경에 처했던 민족이나 국가는 우리들만이 아니다. 아직도 우리들 주변에는 우리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백성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민주국가적인 빈곤을 원망한다. 지나치게 가난한 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같은 실정에 있는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80만큼 행복한 나라, 일본을 60만큼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40쯤의 나라라고 자인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부와 일본의 국민소득에 비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 생각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부하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하다는 생각은 절대적이 못된다. 가난한 가정도 행복할 수 있으며 부한 가정도 불행한 신뢰는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최근 수년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대학생 운동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 운동으로 고민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600불 이상의 나라나 지역들이다. 그들이 인생을 긍정하기 어려워졌으며 주어진 물질적 가치를 높이 선용할 수 없을 때 찾아드는 비극은 더 큰 것이 아닐까. 옛날부터 오늘까지 물질적인 부는 누리면서도 정신적으로 빈곤했던 민족과 나라들이 대개는 멸망의 쓴잔을 마셨던 것이다. 로마 제국을 비롯하여 몇 해 전 중국의 이모당 박사는 서울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다. 선진국가의 젊은이들은 장관집 자녀들과 같아서 이제는 더 올라갈 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부모들의 혜택을 이미 다 받아버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동양의 젊은이들은 농사꾼의 자녀들같이 선조들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올라가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래가 있는 젊은이들만큼 행복한 이는 없으며 아시아의 청소년들은 바야흐로 그대들의 행복을 쟁취할 때가 맞다는 이야기이다. 확실히 뜻이 있는 내용이다. 조금 더 생각을 연장해 보자. 만일 우리 조국, 즉 대한민국의 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았던 때 우리 모두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가 있었다면 그대는 어느 시대를 택하겠는가? 라고 물었다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대를 좋게 보며 선택하겠는가? 역시 오늘 우리들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임진왜란 이후부터 2조 말까지를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또 일제시대를 택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필자는 전 반생을 일제 때 그리고 지금까지 후반생을 해방된 조국에서 살았다. 역시 해방 후의 조국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 분단되었을 망정 내 조국이며 우리 민족과 사회가 아닌가. 그러기에 우리의 처지가 불우하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그래도 우리 세대보다야 낫지요 라고 대답할 자신이 있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과거의 어떤 때보다도 미래가 있고 밝음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선배나 선조들에게 대한 불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또 여러분의 선배, 선조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아니다. 좀 지혜로운 관찰과 용기 있는 전진을 다짐해 달라는 것뿐이다. 필자도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대한 불만이 많았다. 심한 가난을 안겨주었고 하나의 유산도 물려주지 않았다. 많은 동생들의 책임까지 도맡아야 했다. 그러나 철들면서부터는 부모에 대한 불만은 가지지 않았다. 내 부모는 그 시대 그 환경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으며 문제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불우한 처지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 대부분은 선배, 선조들에 대한 불만일 것이다. 다른 무엇에 대해서는 불평의 이유가 없겠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가 불우했기 때문에 더 큰 미래를 지닐 수 있으며 과거를 거울 삼아 전진할 수 있는 뒷받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과거를 탓하기 위해 앉아있는 젊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뒤떨어졌기 때문에 더 줄기차게 전진해야 할 것이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기에 정당하게 부를 얻어야 하며 뒤떨어진 사회에 삶을 얻었으므로 더 빨리 전진해야 하며 자주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에 적을 두었으므로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젊은 세대를 맞아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여 선배, 선조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그대로 따른다면 그 결과야말로 두려운 것이다. 선한 노력은 역사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시련을 겪는 민족일수록 더 강하고 빠르게 전진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처지와 환경을 발전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멀리 그리고 더 높이 전진, 향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선배, 선조들이 게을렀기 때문에 더 근면해지며 분열과 파쟁으로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이해와 단결해서 협력을 얻으며 서구 문명을 뒤늦게 받아들였으므로 오늘의 후진성을 가져왔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모든 것을 배우고도 우리 것을 살려갈 자부심과 능력을 갖출 것이 아니겠는가. 악마는 유혹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에게 시련을 준다는 말이 있다. 나는 오늘의 젊은이들이 현재의 처지를 악마의 유혹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유혹은 반발과 파괴와 자포자기를 낳는다. 모든 것이 귀찮으니 될 대로 되라는 생각으로 떨어지기 쉽다. 그러나 현실을 시련으로 받아들인다면 이 시련을 극복하는 사람, 이 시련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젊은이는 모든 능력과 가능성과 희망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어느 개인이나 민족을 물을 것 없이 사람은 모두가 똑같은 인생의 과정과 그 과정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련을 겪어야 한다. 불만과 불평에서 패배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영구히 슬픔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그 시련과 고뇌를 달갑게 받아 승리로 이끄는 젊은이는 자신들이 상상도 못하던 영광과 희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의 후배와 후손은 행복해질 것이고